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땅 하나를 둘러싸고 나라와 기업,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다를 삼키고 생명을 짓밟고 있는 나라, 바로 중국이죠. 한순간에 거대한 돈의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리조트, 카지노, 초대형 매립 프로젝트. 이 땅은 개발업자들의 입맛대로 짓밟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국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종의 생명, 수천 년의 시간이 깃든 지구의 마지막 숨구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싸움 한복판에 중국 출신의 한 과학자가 이를 막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명예, 조국,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으니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린 샤오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자란 환경 생태학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황해 연안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손으로 반짝이는 조개를 찾을 때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설렜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거대한 갯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 고향 근처의 갯벌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대부분 매립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개발 계획이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갯벌을 없애고 산업단지와 신항만이 들어서는 것이 곧 진보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발전은 불가피하다. 희생 없는 번영은 없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제가 환경을 전공한 이유도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설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허전함이 마음 한켠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립된 갯벌 자리에 들어선 공단에는 철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사라진 대신 매캐한 공장 매연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철새를 모릅니다. 저조차도 이제 조개를 손으로 집어 올리던 기억이 희미한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발전일까? 이후 저는 환경보건 분야로 전공을 바꾸었고 박사과정을 밟으며 세계 곳곳의 연안 생태계 복원 사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서천 갯벌, 철새들의 마지막 천국. 한국이라니요. 저희 나라와 같은 황해를 공유하는 그 나라에 아직 살아있는 갯벌이 남아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무렵 한국해양수산부와 한 국제환경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연안갯벌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을 읽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린 시절 갯벌을 향해 뛰어가던 그때처럼요. 지원서를 작성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지켜내고 싶다. 다시는 잃지 않겠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짙푸른 황해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줘, 갯벌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연구팀을 이끄는 홍지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똑 부러진 말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린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갯벌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서툰 한국어로 답하자 홍지수 박사는 웃으며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음 편히 말씀하세요. 저희 팀은 모두 영어 가능합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차에 올랐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진 광활한 논밭과 저 멀리 드문드문 보이는 산들. 평평한 저희 나라 풍경과는 사뭇 다른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홍지수 박사는 차 안에서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일정은 서천입니다. 그곳 갯벌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멸종위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고요. 한국에도 간척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홍지수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때는 개발이 최우선이었죠.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간척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발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개발을 최선이라 믿었던 제가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되묻게 된 지금 이곳 한국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니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과거로 천천히 되돌아가는 듯했습니다. 서천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아준 사람은 김제국 어민회장이었습니다. 환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선명한 김제국 회장은 제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갯벌 식구가 한 명 더 늘었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이 깃든 땅이라는 것을요. 서천의 갯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물이 빠진 광활한 갯벌 위를 걷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땅의 맥박을 느끼는 일 같았어요. 발밑으로는 부드럽고 단단한 진흙이 규칙적인 호흡처럼 천천히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간혹 푹 꺼지는 곳이 있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야 했지만 그런 긴장감조차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김제국 어민회장은 삽을 들고 능숙하게 갯벌을 파냈습니다. 삽자루를 몇 번 꾹꾹 눌러 땅을 들추자 갈색 껍질의 조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개 하나가 갯벌 건강을 말해주는 증거요. 흙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생명들이 버티고 있는 거요. 김제국 회장의 손바닥에 놓인 조개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 생명이 이렇게 고요한 흙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손에 쥔 조개의 따뜻한 감촉이 전해져 오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갯벌에서 조개를 주워 들던 그 순간들의 따뜻함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갯벌 위로 무수한 작은 숨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가끔씩 물줄기가 촉촉하게 뿜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물이 지은 철새들이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김제국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갯벌은 생명의 어머니요. 우리한테 먹을 걸 주고 철새들한테 쉼터를 주고 바다한테는 숨 쉴 시간을 주지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리던 따뜻한 조개의 감촉, 저 먼 하늘을 가르는 철새들의 우아한 비행, 그리고 진흙밭 위를 흐르던 따사로운 바람.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향의 갯벌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당시엔 개발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도, 친구들도.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허공을 가르는 공장 매연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홍지수 박사와 연구팀은 이미 서류와 태블릿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직전 홍지수 박사가 조심스레 저를 불렀습니다. 린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따라 나선 복도 끝. 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홍지수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중국계 투자회사 한국개발업자 연합, 서천 갯벌 매입 계획. 프로젝트 이름조차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습니다. 서천 마린 프론티어 사업. 명목은 관광지 개발, 실상은 갯벌을 매립하고 대규모 리조트를 세우는 계획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유산 지정지역의 법적 사각지대 활용, 주민 설득 및 고위 관료 접촉 계획.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등 물었습니다. 홍지수 박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내부 문건이에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왜 또 갯벌일까? 그날 저녁
연구소 뒷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하이 학회 시절 알게 되었던 장웨이였습니다. 중국계 투자회사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웨이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웃음을 띠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린 박사, 참 반갑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미처 인사를 못 드렸죠.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천갯벌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와 함께 하시죠. 박사님 이름이 올라가면 신뢰도는 물론이고 보상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웨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작성할 보고서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박사님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갯벌은 세계유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웨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유산이 뭐 별거입니까? 부지 조성하고 철새 보호구역 몇 군데 지정해주면 다 해결됩니다. 돈이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어릴 적 고향 갯벌을 떠올렸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너머로 보았던 마지막 갯벌. 삽시간에 흙더미로 변해버린 생명들의 땅. 아무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 역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눈 감지 않을 겁니다. 장웨이의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가볍게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린 박사. 장웨이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위로 조용히 달빛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심한 내적 갈등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김제국 회장과 마을 어민들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고 철새를 위해 조개 껍데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이면 호텔 방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갯벌 위로 비밀리에 거래를 꿈꾸는 세력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홍지수 박사는 매일 새벽이면 연구소로 나와 탄소 저장량 측정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갯벌 한 평마다 저장된 탄소량을 기록하고 블루카본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제국 회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박사, 사람들은 자네를 믿고 있소.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제국 회장은 조심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천갯벌을 지키는 일이 이제 자네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과학자들을 믿소. 우리야 갯벌이 소중하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와 이론을 믿지 않겠소. 그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과거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이, 관료들이, 기업가들이 하나같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지수 박사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연구소 비상회의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였습니다. 린 박사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서류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 서천갯벌 일대 부지 선점 계약 체결 임박. 지금 이 순간에도 장웨이 측은 일부 토지주들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갯벌의 일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지수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영상 속에는 개발업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절했고 누군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자 홍지수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박사님, 국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천갯벌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어야 해요. 세계적인 해양 생태학자가 서천갯벌 보존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상 장웨이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셈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저의 경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쪽 연구기관과의 모든 협력이 끊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밤새 침대 위에서 뒤척였습니다. 벽시계가 1시, 2시, 3시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마음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조개를 줍던 저를 향해 웃어주던 어머니의 얼굴, 항상 땀에 젖은 손으로 갯벌을 어루만지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공장 기계 소음이 갯벌의 숨소리를 덮어버리던 그 마지막 날의 적막함.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던가.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국제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는 서울 시내 대형 호텔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와 환경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서천 갯벌, 미래를 품은 땅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홍지수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린 샤오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의 해양 생태학자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출신 연구자가 한국 갯벌 보존을 위해 나섰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황해 연안의 갯벌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향 갯벌은 사라졌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단상 아래 김제국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서천 갯벌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땅, 숨쉬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수백 종의 생명체가 공존하는 생태계이며 지구를 위한 천연 탄소 저장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2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장웨이가 뒤편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서천 갯벌 보존을 지지합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도 이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2명, 3명, 그리고 곧 회의장 전체가 우레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쏟아지는 질문들, 그리고 기자들의 촘촘한 눈빛들 속에서 저의 선언은 분명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홍지수 박사와 연구팀은 물론 서천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장웨이는 기자회견 이후 직접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한 통의 짧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린 박사, 실망입니다. 좋은 기회를 걷어찬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적대감은 쉽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서천 갯벌과 관련된 불법 매입 시도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도 대대적인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갯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은 한 중국인 과학자가 한국 갯벌 보존을 위해 목소리를 낸 사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개발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저는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김제국 회장이 저를 갯벌로 다시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같이 걸어봅시다. 저는 장화를 신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 위를 걷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푹푹 빠지는 진을,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울컥이는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제국 회장은 손짓으로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오? 저기 저 구멍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숨구멍들이 촘촘히 뚫려 있었습니다.
그 속으로 미세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저게 갯벌이 숨 쉬는 증거요. 살아있다는 신호지. 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갯벌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따뜻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갯벌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엮여 만들어낸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김제국 회장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 갯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본 것뿐입니다. 지켜낸 건 회장님과 이곳 사람들입니다. 김제국 회장은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소. 상자 안에는 조그만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꿰매진 목걸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예부터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이걸 줍니다. 갯벌이 준 선물로 만든 거요. 손에 쥔 목걸이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갯벌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천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푸짐한 음식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갯벌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갯벌 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갯벌, 우리가 지킨다. 어른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고 김제국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갯벌은 세계 모두의 보물이 됐소. 앞으로도 이걸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밤하늘 아래 홀로 갯벌을 걷다 보니 저 멀리서 철새들이 달빛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찬 날갯짓을 보면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잃게 하지 않을게. 돌아오는 길, 김제국 회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다음에도 서천에 오면 우리 갯벌 안내자가 되어 주겠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갯벌이 저를 부를 때까지 언제든지. 그렇게 저는 잃어버렸던 고향 갯벌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받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켜야 할 또 다른 갯벌,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그날 서천 갯벌 위에서 느꼈던 바람과 진흙의 감촉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숨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생명과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는 진짜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